오늘은 유루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루증, 눈물이 쭉 흐르는 아이.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눈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치료하려고 많이 애쓰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에 보면 눈물이 맑아진다 해가지고 파는 영양제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온갖 영양제를 다 먹이고 사서 먹이고 관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유루증, 과연 치료가 될까요? 주제로 가지고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 보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고, 심지어는 냄새도 나지. 어떤 냄새? 꼬랑내. 왜 그러면 요걸 치료를 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사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왜 이게 치료가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의 경험담이 있겠죠.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보호자한테 쌍욕을 들은 얘기가 있죠.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고 냄새도 징글징글하게 나는데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해줄까? 아, 학고열에 불타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그래서 보호자한테 한 달 동안 잘 치료해 봅시다. 그래서 치료를 했죠. 첫 번째 주가 지났어요. 음식에 의해서 그럴 수 있으니 알러지를 조심하고 음식 조절하고 간식도 안 먹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눈물이 뚝뚝뚝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약들 중에 눈물을 좀 적게 나는 약들이 있어. 그런 약을 또 줘봤어. 근데 눈물이 보호자는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눈에 여기 비루관이라고 해서 거기를 뚫어가지고 눈물을 잘 빠지게 해주려고 그랬어. 네 번째, 보호자도 지치고 성질은 나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나를 원망하겠지. 나는 또 자존심이 세서 어떻게 해? 꼿꼿이 세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시간이 있었죠.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눈물이 흘리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나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고르기 힘들어요? 유루증이 이렇게 심한 게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유루증이 안 생기고 눈이 건조한 게 좋아요, 나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눈물이 많고 유루증이 많은 게 훨씬 눈에는 좋아요. 왜?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명돼요. 눈이 와이퍼가 비에 안 맞고 빡빡하게 들어가면 눈빛이 어떻게 돼? 빡빡빡빡빡. 시간이 지나면 계속 빡빡빡빡.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기스가 빡빡빡빡.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뿌얘지죠. 그러면서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유루증보다 안구건조증이에요. 눈물이 많은 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냄새 좀 나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유루증인 아이가 안구건조증이 오면 시력을 잃는다. 그러면 눈물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죠. 그럼 눈물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눈물,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 안에는 뭐가 있어? 물만 있을까요? 우리 물속에 확 들어가 버리면 살 부르트고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눈은 물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트고 봉봉봉 뜨고 그러겠죠. 물 지나고 물 조금 있으면 빡빡빡빡하죠.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뮤신이라는 층이 있고, 위에 눈물이 잘 날아가지 말라고 지방으로 이렇게 살짝 덮여져 있는 게 눈물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은 정말 좋은 거예요. 눈물이 많이 나는 건 행복으로 받아들여야죠. 안 그래요? 맞죠? 눈이 아픈 것보다 눈물이 많은 게 낫겠죠. 그러면 왜 눈물이 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뭐요? 눈썹이 여기까지는 있다가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서 살짝 없어져. 눈썹 왜 없어질까? 눈썹이 안으로 발려 들어갔죠. 안으로 발려 들어갔어.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요 주변에 잔털들이 계속 있어. 잔털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눈 주변이 여기 흰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변해? 자극이 계속 심하니까 오랫동안 자극이 있으니까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어. 그죠? 얘 눈.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이거를 털이 자극하는 부분만 형광색으로 내가 칠했을까요? 아니요. 인공지능이 칠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눈 안으로 들어갔던,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볼게요.
얘 눈썹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면 이걸 쫙 피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갔죠. 얘 눈이 이렇게 말려 들어갔는데 얘를 피면 쫙 들어갔죠. 구조가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 자, 여기 있는 피부에 눈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있는 털이 눈을 자극을 해요, 안 해요? 그럼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털들이 계속 거슬리게 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 까끌까끌하면 물 없으면 어떻게 돼? 더 아프겠지. 눈물은 흘러나가겠죠. 문제는 구조를 바꾸려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고치려고 수술하러 온 사람들이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나같이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에서는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겠죠. 자,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눈물이 나고 냄새까지 날 정도야? 그건 아니죠. 자, 이게 말려 들어가고 털이 들어가. 자,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는 세균이랑 더불어서 살아요. 피부에서는 정상적인 세균들이 살아요.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눈 안으로 들어가. 세균들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축축하고 영양분이 많고 그런 데가 어디야? 혈관. 혈관 안에는 산소도 있고 영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고들겠지. 어디로? 살기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 어디? 혈관으로. 몸은 어떻게 돼? 혈관으로 나와버리면 혈관으로 들어가면 우리 심장으로 다 돌아서 죽죠. 폐혈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몸은 살려면 눈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숫자를 줄여놔야죠. 어디로 줄여놔야 돼? 네가 살던 곳으로. 홍수를 일으켜서 얘를 쭉 밑으로 빼놔야지. 그래야지 세균이 안에 들어오는 거.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댐을 막죠. 그게 우리들만 눈곱 끼고 결막염이지. 안 그래? 맞잖아. 감염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이곳이다. 눈물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것만 있을까요? 아, 내가 이걸 치료하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매운 거 먹으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당연하죠. 알러지기를 지금 꽃가루 많이 날려줘. 꽃가루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죠. 왜? 눈을 보호하려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 나는 그때 뭐만 알았어요? 눈물을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만 했고, 어떻게 하면 알러지 안 일어나려고 음식만 주구장창 조절했고. 돼요,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되겠죠.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참. 그렇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밖에 원인들도 있어요. 자, 눈물이 나오는 것, 요렇게 눈에서 요렇게 해서 코로 나간다 해서 비루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한 거 아세요? 이 누비간, 이 비루간이 코로 나오는 것 같죠? 입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시추들. 예전에 내 기억이 있는데, 이거 뚫어보려고 여기에다 딱 넣었는데, 코만 계속 뚫어져라 봤어요. 물이 들어가긴 가는데, 안 나와, 코에서. 근데 얘는 계속 입에서 쩝.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다시 이 부분이 막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요즘 간단하게 뚫을 수도 있는데, 저도 몇 번 하다가 요즘 안 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눈물이 없는데 눈물이 많은 애가 있어요. 희한하죠. 내가 첫 장에서 얘기했죠. 눈물이 뭐냐면 눈물이 꼭 한 가지 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질이랑 뮤신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안구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해, 병원에서. 얘는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안구건조증 그럼 진단이 그게 돌팔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뭐냐? 물은 많은데, 물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 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질이나 뮤신 2층이 생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증발이 돼.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질적인 안구건조증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눈물이 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자, 구조가 이상이 있으니까 수술해가지고 트임 수술, 앞트임 수술 해주면 눈물이 좀 자극이 없으니까 좀 좋아지겠죠? 자, 수술. 두 번째, 수술 힘들어. 애기도 힘들어. 마취도 힘들어.
뭐 해야 돼? 이 주변만 깨끗하게 소독해주면 되겠지. 소독. 감염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환경적인 회피야. 이거는 우리랑 결별해야 돼. 좋은 곳으로 아주 무균적인 환경에 그런 데 살아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알러지 있으면 알러지 약 먹으면 돼. 그렇듯이 치료를 하면 되고 아니면 알고 회피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거 수술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염 소독해주면 되겠죠. 이런다고 눈에다가 소독한다고 여기도 그냥 포비돈 갖다가 뒤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타요잉? 눈은 점막 구조, 피부는 피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피부 농도에 맞춘 소독약으로 들어가면 눈이 상처가 날까 안 날까? 나. 소독약을 약하게 해서 쓰는 거. 자, 여기서 정답은 뭐라고? 우리 안과 수술할 때 눈을 소독할 때 쓰는 소독약이 0.02% 포비돈을 쓰게 돼요. 그렇다고 또 포비돈 가져와가지고 생물에 수돗물에 섞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이 0.02% 소독해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증류수나 이런 거 좋은 것들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소독만 요런 부분의 감염에 대한 재감염에 대한 루트만 해결을 해도 냄새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렵구나. 수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가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눈이라는 곳은 눈 자체를 깨끗하게 해주면 눈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그러면 눈에 들어가서 아프지 않고 자극 없이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사용을 해서 보호자분한테 하나 딱 던져줬더니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진짜 병원 수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소독하는 것보다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기 새끼 그냥 한 달 뒤에 왔는데 깨끗해져 와. 냄새도 없고. 단, 그 농도는 밖에서 노출이 되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소독약이 50% 정도 떨어진다. 뚝뚝뚝뚝. 그래서 오래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돼서 오는 걸 보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살려고 지금 그런 행동인데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좋겠죠. 얘 삶도 행복할 거고 보호자도 깨끗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돈도 얼마 안 들고 눈물이 나면 뭔가 또 자극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 나을까요? 관리했는데 똑같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럼 이런 것들, 이런 경우를 근데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하는 건 말고 우리들 세수하듯이 이렇게 조금 눈이 좀 지저분할 때 그리고 눈물이 많을 때 그런 때 사용을 해야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관리를 이렇게 잘 해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이렇게 관리가 돼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손님은 너무나 아끼셔서 다들 강아지는 안 데려오고 요것만 사러 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저는 요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좋을까? 왜 이런 것들이 좋을까? 그 부분을 요즘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겪지는 않지만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왜 그럴까 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갈색으로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포피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철 어디에 많아요? 공장 말고 대장간 말고 몸속에 철이 어디 제일 많은 곳. 남자는 철이 없고 여자의 철이 많죠. 쪼큰데 철이 어디에 많아? 몸 안에 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희마리가 없고 빈혈이 되잖아. 철은 그럼 어디에 있어? 혈액 안에 있지. 그러면 이 눈물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혈액 안에서 나왔네. 그래서 이 포피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 빨간 피 안에서 얘네들도 삶과 죽음이 있어. 태어나고 죽음이 늙어가지고 죽고 나온 찌꺼기들이 파괴가 되면 이게 포피린 성분이야. 그럼 이게 어디서 해결을 하냐?
간이랑 비장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디로 배출을 해? 소변이랑 대변으로 많이 배출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배출을 해? 남은 것들이 눈물이랑 그 다음에 입 안에 침에서 배출이 돼. 그럼 얘가 많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 많이 생기겠지. 뭐 길 가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갈색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있는 애들. 배트맨. 요 과정을 거친다. 아, 이런 과정을 거치네. 간이 망가지면 조금은 쌓이고 이 부분이 나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배출을 같이 도와줄 수도 있겠다. 자, 이거는 언제까지나 가설입니다.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영위를 할까?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생각했던 약이 인진호탕이라는 약이에요. 약이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사찰 쑥, 우리 쑥, 사람 만들게 하는 쑥. 그죠? 쑥 많이 먹으면 사람 되잖아. 왜? 간이 평온해지니까 이 화나 이런 것들이 눌러지니까 인성이 좋아지고 사람이 돼. 사찰 쑥! 많이 먹으면 좋겠지. 치자 열매. 치자가 화병의 특효약이야. 화날 때. 우리들 이렇게 술 먹으면 어떻게 화도 내고 즐겁고 막 승질나잖아. 치자 열매 먹어요. 대왕. 이거는 소통의 끝장왕이죠. 변을 그냥 쫙. 뭐예요? 아까 포피린이 어떻게 이동해? 간에서 이동해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배출하는 게 제일 많겠죠. 어? 변을 확 잘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거 쫙 빼버려지겠죠. 그렇다고 설사 말고. 자, 그러니 어떻게 돼? 변비 있는 사람들이나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먹겠죠. 어디서 작용하는가? 어렵죠. 우리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한약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약이 어떤 약재에서 어떻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좋다. 끝. 자, 사철쑥 간당관이나 청소하는데 원활하게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자도 간에서 담낭을 통해서 소화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절을 해준다. 대왕은 전체적인 부분에 소통을 해준다. 변을 잘 쏴준다. 우리가 짜증날 때 어떻게 돼? 맘대로 안 됐을 때 짜증나잖아. 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짜증나 안 나? 변 못 참으면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얘 먹으면 어떻게 돼? 쫙 풀어주면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간이 우리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막 간약을 막 써도 간 수치가 안 떨어져. 음식 조절도 간 사료 좋은 사료죠. 안 떨어져.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거 써봤을까? 안 써봤을까요? 쓴 지 25년 됐어요. 겁나 잘 떨어져. 잘 떨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좀 편해집니다. 짜증도 안 내고. 자, 요거가 있을 때, 사용할 때, 아까 말했듯이 변을 잘 싸게 해줘서 이 원리, 소통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 인지노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이고,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왜? 못 해봤냐? 다 이러고 와. 다 좋아져서, 대부분 좋아져서 오시고, 왜 그런지를 알면, 이유를 알면, 이 부분이 눈물이 나도 이유를 알면 허용해 줄 수 있다. 그거는 일부러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눈물이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숟가락만 걸쳐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꼭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병원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용품에서 이렇게 포장지에 내용물이 보이는 간식을 다 뺐어요. 그리고 사료도 알맹이가 보이는 사료는 아예 나쁜 사료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들이 사료라든지 간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 들기름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안 들어가야 맛있어요? 들기름 들어가면 맛있죠? 들기름이 뭐예요? 오메가3. 얘 최다로 가지고 있는 거. 예전에 들기름 엄청 쌌어요. 오메가3를 발견하기 전까지. 왜? 참기름 향이 더 좋으니까. 근데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막 곽광받고 있으면서 들기름값이 폭등을 했어. 왜? 자, 이 기름은 맛을 좋게 해요. 사료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 6를 사료 알갱이 고기나 이런 걸 만들고 난 다음에 겉을 이렇게
코팅을 해놨어. 그럼 기호성을 좋게 해줘야 잘 먹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3, 6예요. 근데 얘네들이 빛을 보면은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패가 돼요. 근데 이게 산패가 되면 간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게 욕심이라서요. 희한하게 간식 먹는 애들이 간 수치가 빵빵빵 뛰어. 근데 멀쩡해. 근데 식단 조절을 하고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간을 보호하려면 눈물에서 간으로 갔네? 자, 좋아할 거, 사료는 큰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좋아요? 작은 걸 사서 짧게 쓰는 게 좋아요?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사료는 개봉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지나면 남아도 아끼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맞아요? 확실해요? 간식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간식은 간식답게 먹는 양에 먹는 주식의 10%만 주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야. 간식이 주식이고 사료가 간식 돼버렸어. 그렇게 됐습니다. 간식은 간식답게 그리고 주식은 주식답게 그렇게 주셔야지 얘네들이랑 순간의 행복을 시간으로 따지는 것보다 오랜 시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상 한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